수능 실전 대비 문제 이게 5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양이 많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1번에 스펙트럼 문제가 나와 있는데 스펙트럼 문제는 페이지 52페이지 제가 스펙트럼 설명을 좀 자세히 해놨거든요.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한번 돌아가서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두 가지만 좀 더 추가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스펙트럼을 배우는 이유 자체는 우주 안에 있는 구성 원소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선 스펙트럼이라는 방법을 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스펙트럼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연속 스펙트럼이랑 선 스펙트럼은 구분이 아마 여러분이 되셨을 텐데, 일단 방출이랑 흡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같은 기체가, 여기서 기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주에서는 성운을 얘기를 해요. 성운. 이게 이제 고온일 때 하고 저온일 때 각각 스펙트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고온의 기체일 때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이거 선 스펙트럼이고요. 그 다음에 저온의 기체일 때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이때 이제 저온의 기체 또는 뭐 온도가 낮은 성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온도가 낮은 성운은 반드시 누구 옆에 있을 때 보통 나오냐면 광원 옆에, 고온의 기체나 광원 옆에 있을 때. 그래서 형태상으로 보면은 지금처럼 연속 스펙트럼의 바탕 위에 검은 선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밝은 무언가가 있는데 거기서 어두운 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광원이라는, 즉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낼 수 있는 태양과 같은 별이 있고, 거기에 주변에 저온의 기체가 그 태양에서 오는 어떤 부분을 흡수해 버린다는 거죠, 빛을. 그쵸? 그리고 나에서는 뭐냐면 어두운 바탕이잖아요. 그러니까 까만 우주, 차가운 우주에서 이 기체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게 이렇게 짧은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선 스펙트럼의 어떤 구성 원소라고 생각하면, 선 스펙트럼의 개수가 많으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고, 연속 스펙트럼이 훨씬 더 선명하고 예쁘게 나타나겠죠. 즉 원소의 그 개수가 많고 에너지가 높은 애들일수록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원소의 개수가 작으면 또 한계면 더더군다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할 거예요. 스펙트럼 전체 이해에.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이 모여서 연속 스펙트럼이 된다. 자, 이거는 흡수선 스펙트럼이고 방출이고 그다음 연속이죠. 자, 기억. 가는 방출 스펙트럼이다. 틀렸죠. 흡수죠. 니은의 백열등 빛의 스펙트럼은, 백열등은 연속 스펙트럼, 형광등은 방출선 스펙트럼이었죠. 그쵸?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디귿의 가와 나의 선 스펙트럼은 동일한 기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죠. 자, 2번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면 물질을 확대해서 원자를 확대해서 원자의 모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원자핵, 그리고 원자에 관한 쿼크까지. 옳은 것은 A는 원자핵이죠.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이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성이 아니죠. 플러스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원자핵이다. B는 전자죠. C는 더 작은 기본 입자로 분해된다. 쿼크잖아요. 쿼크 자체가 기본 입자죠. 그래서 틀리고,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양성자와 중성자가 차지한다. 그렇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원자의 질량 수이다. 물질을 이루는 대부분의 원소는 빅뱅 직후에 만들어졌다. 물질을 이루는 대부분의 원소라고 했잖아요. 일단 빅뱅 직후 만들어진 건 수소와 헬륨일 것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는 기억하시겠지만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이제 다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 3번에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가 시간에 따라 팽창하는 모습. 자, 한 점에서부터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죠. 그쵸? 시간 증가되고 부피가 증가되고 있죠. 하지만 안에 내용물이 똑같기 때문에 질량은 일정. 자, 부피 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증가하고 질량은 일정하다. 분모가 증가하니까 밀도는 감소죠. 밀도가 감소되면 온도도 감소. 이렇게 알아두시면 빅뱅의 내용.
우주의 크기는 증가한다. 부피가 증가하니까 맞고, 우주의 총 질량은 점점, 우주의 총 질량은 일정하다고 했죠. 빅뱅에 의하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낮아진다. 그렇죠. 온도는 낮아지고 있죠. 정답은 기억디귿. 우주를 구성한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를 알아내기 위한 관측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스펙트럼이죠. 5번에 가다는 초기 우주에서 입자인 생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는요. 중성자와 이게 중성자라 그랬죠? 그럼 빨간 건 양성자일 거고 전자이겠네요. 그쵸? 중성자, 양성자 그리고 전자는 중성자, 양성자가 쿼크로부터 만들어진 게 1초 정도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전자까지 붙었으니까 원자겠네요. 그럼 38만 년. 그 다음에 요거는 원자 핵만 만나요. 전자가 아직 안 붙어 있는 상태. 이때는 3분. 시간상으로 그래서 가, 다, 나가 되겠네요. 그죠? 기억 틀리죠? 초기 우주에서 A는 B보다 먼저 등장하였다. A, 양성자가 B, 전자죠. 전자가 먼저 등장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주의 평균 밀도는 나보다 다일 때가 높았다. 나하고 다를 비교하면 다가 먼저죠. 그럼 다가 먼저 온도가 높겠죠. 온도가 높은 순서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기억을 보면. 그래서 뒤에서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디귿만 맞으니까 3번 되겠네요. 자, 6번에 그림은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성운에서 원시별, 주계열성까지 왔는데 보면 성운은 어떤 성운이어야 됐었어요. 온도는 낮고 밀도가 높은 성운의 한 부분에서 그리고 원시별은 이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성운이 중력을 발생시켜서 동그랗게 모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원시별이 되는데 양이 적으면 이제 거기서 멈출 수도 있겠지만 양이 많아서 그 안에 있는 수소 성분들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온도가 1000만 켈빈이거든요. 그래서 수소 핵 융합 1000만 켈빈은 같은 말이지만 두 개가 하나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에 가는 주로 기체와 티끌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성운은. 나는 성운 내부의 밀도가 작은 곳에서 밀도가 큰 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나 다에서 별의 크기는 커진다. 중력에 뭉치기 때문에 점점 작아집니다. 다의 중심부에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그때 주계열성 이걸 별 스타라고 하죠. 자, 정답은 기억 리얼. 7번 어느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 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수소가 헬륨이 되면 질량이 감소하고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해서 광속은 불변이니까 에너지와 질량이 같이 스위치된다 라는 얘기죠. 이때 에너지는 줄어든 질량만큼. 헬륨 핵융합이 아니라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근원, 그렇죠. 태양도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주계열성 상태이죠.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별의 질량은 감소한다. 그렇죠.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별의 질량이 감소하고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로 전환되죠. 니은디귿 정답은 4번. 자, 8번에 그림 가와 나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 중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질량이 작은 별인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만들어져요? 탄소까지 만들어지고 핵융합 반응으로는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만 일어나겠죠. 지금 보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중심에 헬륨이 만들어져 있고요. 별의 진화 과정 중에 지금 헬륨까지 이루어진 걸로 봐서 요거는 주계열성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주계열성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온도가 높아졌을 경우에 적색 거성이 되면서 중심에 탄소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좀 온도가 좀 더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탄소가 만들어지고 이때 온도는 좀 더 올라가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1억 켈빈이에요. 여기는 1000만 켈빈. 헬륨 핵융합 반응은 1억 켈빈. 여기는 1000만. 중심의 중력으로 뭉치면서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누가 더 먼저겠어요? 나 과정이 먼저겠죠. 요거는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자, A는 철이다. 철은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A는 탄소겠죠. 진화 순서는 나에서 가. 바뀌어야 되겠죠. 중심부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 가가 더 높죠. 나에서는 양성자 4개가 모여 원자핵이 생성된다. 양성자 4개가 수소 원자핵인 거죠. 그것이 헬륨을 만드는 거니까 4개가 모여 원자핵이 생성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이 별은 진화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은 질량이 큰 태양 곱하기 20 이상. 그래서 틀린 설명. 정답은 4번이 되겠죠. 9번에 태양계의 탄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태양계의 지금 탄생 과정의 성운이죠. 태양계 성운은 초신성 폭발된 잔해가 있는 성운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도 그렇고 우라늄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반형으로 돌게 되면 태양 중심으로 돌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용해서 중심부는 동그랗게 두껍게 바깥쪽은 얇게 원반형을 만들게 되고 그 원반형이 돌면서 점점 무거운 물질들끼리 뭉치면서 하나의 훌라후프 같은 양파 껍질 같은 여러 개의 껍질에서 그 안에서 또 조그만 동그라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미행성체 그 미행성체들이 뭉쳐서 원시행성이 되고 원시행성이 행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원심력과 구심력, 회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돈다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과정은 성운은 중력에 의해 수축한다. 그렇죠. 중력에 의해 수축하겠죠. 성운이. 그래서 태양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태양이 우리 태양계의 몇 퍼센트인지 알죠? 거의 99%. 니은, 나의 미행성체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나의 미행성체 같은 경우는 수소와 헬륨이 전체 성분이 아니라고 얘기죠. 초신성 폭발한 성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라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죠. 우리가 이제 금속이나 암석 성분을 가지고 있는 지구형 행성도 있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이 플러스 더 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다의 원시 행성들은 모두 같은 방향. 그렇죠. 우리 공전 방향과 자전 방향이 모두 같아요. 태양계에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의 그림은 지구의 형성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되고 원시 지구는 아까 미행성체가 막 충돌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막 충돌해서 원시 지구라는 건 이제 앞서 나온 원시 행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미행성체 충돌로 만들어진 그 덩어리. 그 다음에 이제 마그마의 바다는 걔네들이 이제 충돌을 하다 보니까 금속과 암석 성분이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충돌을 해서는 마치 용암과 같은 그런 상태의 전체 큰 용암이 탕탕 화산이 폭발하는 반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마그마가 역으로 그 카메라를 거꾸로 돌려보면 리와인드 시켰었을 때 마그마가 안쪽으로 막 들어와서 점점 이 중간에 지구의 크기가 좀 커지는 그런 느낌의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고 마그마의 바다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행성체의 충돌이 이제 그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멈추겠죠. 멈출 때쯤에는 마그마의 바다가 좀 차가워질 것이고 차가워지고 중력은 더 세질 것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무거운 철과 니켈이 가라앉고 그 다음 산소 규소 그리고 바깥은 계란껍질처럼 딱딱한 지각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때를 원시 지각과 바다의 형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형성되고 나면 생물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볼까요? 자, 미행성체 충돌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면 마그마의 바다 때까지 당연히 충돌하겠죠. 이 이후까지도 충돌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원시 지각이 형성될 때쯤에 멈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시 지각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나서 이렇게 용융되는 현상이 없을 때 원시 지각이 형성되었을 테니까 원시 지각 형성 전에 미행성체 충돌은 멈췄을 것이다. 마그마의 바다 때까지는 계속 충돌을 했겠죠. 자, 가하 과정에서 지구의 질량은 증가하였다. 가하 과정에서 지구의 질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죠. 왜? 미행성체가 플러스 되고 있으니까. 그치? 최초의 생명체는 나하 과정에서. 최초의 생명체는 이쯤에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크다.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뒤로 갈수록 크겠죠. 그쵸? 뒤로 갈수록 중력의 영향을 받아 더 안쪽으로 몰릴 테니까.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나일 때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중력이 있고 중력은 시간이 커지면 그만큼 더 밀도가 커질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가와 나는 각각 지구와 사람을 구성하는 지구와 사람, 지구에 사람이 있는 거죠.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구성 성분과 사람의 구성 성분이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 관계가 있다는 건 지구가 처음에 태양계 성운의 원소인 우라늄까지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구는 철과 산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산소, 탄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원소 우리가 산소로 알고 있죠. A는 산소 기억 맞고요. 지각에는 철과 원소 A가 결합한 화합물이 지각이라 그랬잖아요. 지각과 지구는 틀려요. 요거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구냐. 지구는 철과 니켈 성분이 핵에 많기 때문에 지구 전체로 보면 철과 니켈이겠지만은 지각은 겉에 껍질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백사장의 모래 생각하시면 돼요. 규산형 광물인 규소와 산소가 제일 많겠죠. 그쵸? 그래서 철과 원소 A가 결합한 화합물이 아니라 규산형 광물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디귿. 사람의 주요 구성 원소는 대부분 초신성 폭발 과정. 우라늄이라든가 초신성 폭발 과정은 철 이상의 원소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거는 탄소, 산소죠. 지금 보면 탄소, 산소, 수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주요 구성 원소라 그랬으니까 앞쪽에 나온 애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 산소겠다. 산소, 탄소. 그럼 얘네들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별. 그것도 이제 질량 작은 별의 중심에 헬륨 핵 융합 반응으로 탄소까지 만들잖아요. 그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별 진화 과정이 만들어졌겠다. 기억. 자, 그 다음 12번의 다음은 태양의 스펙트럼과 설명을 나타낸 것이다. 프라운호퍼는 최초로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수많은 검은색 선을 발견하고 이후 과학자들에게 태양에 헬륨, 나트륨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자, 이때 이제 이 검은색 선은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나타난 건지. 생각하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스펙트럼에 대한 걸 확실히 알고 있다면 이게 바깥쪽이 연속 스펙트럼에 나타났잖아요. 이건 누구 거예요? 바탕은 태양의 것이겠죠. 태양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태양 자체에서 나타나는 빛이에요. 자체 발광. 그리고 이게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났다는 거는 태양의 바로 대기 부분은 좀 차갑잖아요. 차가우니까 그 차가운 부분에 있는 원소들이 태양에서 나오는 그 연속 스펙트럼을 흡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억에 보면은 햇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흡수선이 나타난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렇죠? 햇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그리고 기억은 햇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그랬는데 햇빛이 지구의 대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햇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켰었을 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태양의 대기를. 햇빛이라고 하면 태양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태양 자체가 태양의 대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원소마다 고유한 선 스펙트럼을 갖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고유한 선 스펙트럼이니까 이런 원소가 있다는 거 우리가 미리 정보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그림은 우주 초기의 진화 과정, 우주 초기의 빅뱅, 쿼크 기본 입자라고 하죠. 얘네들 기본 입자예요. 원자, 핵, 원자, 그 다음에 별. 자, 기억에 A시기에 생성된 입자는 기본 입자이다. 그렇죠. 이 친구들의 이름을 기본 입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우주의 온도는 B시기가 C시기보다 낮았다. 지금 뒤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B시기가 C시기보다 높았죠. 앞쪽이니까. 그 다음에 D시기의 별에는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D시기의 별에는 원자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란 말이 중요해요. 최초의 별이 탄생했었을 때는 수소 헬륨밖에 없는 상태에서 재료를 만들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수소 헬륨으로 됐겠죠.
근데 이제 이 중에 뭐 물질이 많아가지고 한번 만들어지고 초신성이 폭발해야 그래야 우라늄까지 만들어지는 거고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라서 지금 최초의 별한테는 이 상태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무거운 원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죠. 다음에 14번에 빅뱅 대폭발 이후에 입자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빅뱅 대폭발이 왼쪽부터 기본 입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지금 나오죠. 그 다음에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원자 핵 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지는 상태가 나왔네요. 그렇죠? 뭐 시간상으로 보면 1초, 3분, 그 다음에 38만 년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자, 기억에 A, B 시기 사이에 쿼크의 결합이 일어났다. A와 B 시기 사이에 쿼크의 결합이 일어나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 거죠. 기억 맞고. 니은 C 시기에 탄소, 산소 등의 원자 핵이 생성되었다. C 시기에 원자 핵이 탄소, 산소 등의 원자 핵이 생성된 건 아니죠. 원자 핵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때 만들어진 원자 핵은 수소와 헬륨의 원자 핵이죠. 자, D 시기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었다. 그렇죠. 원자의 질량비가 약 3대 1. 질량비니까 3대 1이에요. 맞죠? 정답은 4번. 15번에 그림 가와 나는 초기 우주에서 생성된 입자의 종류와 빛의 진행 모습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지금 보면 가, 나에서 보면 가는 원자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또 38만 년이죠. 나는 뭐예요? 원자 핵까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원자 핵은 3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의 우주는 불투명한 원자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투명한 우주가 됐었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나왔었어.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니은의 나의 빛 중 일부는 현재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된다. 나는 아직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올 때가 아니죠. 그 다음에 디귿이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평균 거리는 가가 나보다 길다. 그렇죠. 우주 배경 복사가 안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길다. 바깥으로 빛이 새어나올 수 있었던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에 플랑크 망원경으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측정값과 평균값. 그러니까 측정값이 평균값보다 높다는 거는 예를 들어 플러스 값을 가지면 온도가 좀 높은 거고요. 그 전체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전체에서 온도가 낮은 부분이라는 게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300도 쪽으로 가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300도 쪽으로 가면 빨간색으로 나와서 빨간색 부분이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온도가 높은 곳이다. 약간 균일한 부분과 불균일한 부분이 좀 섞여 있는데요. 1964년에 윌슨과 펜지어스라는 최초로 우주 배경 복사를 이제 관측을 하게 됐죠. 이때는 사진을 찍은 건 아니고요. 벨 연구소라는 곳에 혼 안테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소리가 다른 게 들린 거예요. 약간 잡음 같은 거, 보통 그 주파수에 다른. 그래서 그때 신호를 이제 초기 우주의 잔광, 즉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임을 확인을 하고요.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돼서 빅뱅 우주론이 이때 이제 다시 부각이 되죠. 지금 보면은 이 플랑크 망원경으로 측정한 우주 배경 복사의 그 빛의 영역 자체가 마이크로파고요. 그리고 플랑크 망원경으로 측정할 때도 마이크로파기 때문에 마이크로파 영역으로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과시광선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마이크로파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주 배경 복사는 별에서 방출된 빛이다. 우주 대기, 우주 공간에서 방출된 거죠. 관측 방향에 따라
관측 방향에 따라는 그닥 차이가 없어. 거의 균일하다고 보기는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차이가 매우 크다라고 보면 그렇고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 정도 표현을 하면 맞는 설명이에요. 우리 은하가 우주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보면 딱히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없다. 특별한 중심이 없다. 뭐 온도로 보나 뭐로 보나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17번에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질량이 태양의 1배와 20배인 두 별의 진화 단계에서 형성된. 자, 1배는 작은이죠. 20배는 이제 큰. 그래서 작은과 큰은 주계열성 이후 단계부터 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지금 나에 보는 그림이 행성상 성운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에 보는 그림은 초신성. 자, 기억에 주 계열성 단계일 때 별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주 계열성 단계일 때도 이미 이제 질량이 큰 게 차이가 나겠죠. 20배의 내가 초신성 폭발을 가진 이쪽이니까 여기가 1배고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니은의 나의 형성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나의 형성 과정이 아니라 가의 형성 과정이 있겠죠. 그쵸? 철보다 무거운 원소. 초신성 폭발 때. 그리고 형성 과정이 아니고 이것도 진화 과정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가와 나에서 방출된 물질에는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헬륨보다 가벼운 원소보다 많다. 자, 별이 생성되면서 핵융합으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봤었을 땐 수소와 헬륨이 가장 많은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뀌어야 돼요. 가벼운 원소가 더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18번에 그림은 질량이 다른 두 별, 가와 나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행성상 성운으로 끝났기 때문에 질량이 작은 별이죠. 그 다음에 나는 초신성 폭발이 있기 때문에 질량이 큰 별이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별의 중심부에서 최고 온도는 가가 나보다 더 높다. 별의 중심부 최고 온도는 초신성 폭발을 질량이 큰 별인 나가 더 높겠죠. 그쵸? 나가 더 높기 때문에 1번은 틀리고 별은 A단계에서 머무는 시간이 가장 짧다. A단계에서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길죠. 주계열성이. 자, 그 다음에 B는 주로 철로 이루어져 있다. B는 주로 행성상 성운 안에 들어있는 백색 외성이죠. 백색 외성은 질량이 작은 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주로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는 뭐 산소에 네온에 마그네슘까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의 진화 과정은 가보다 나에 가깝다. 태양의 진화 과정은 가에 가깝죠. 질량이 작기 때문에. 5번에 별의 진화가 반복될수록 성운에서 무거운 원소의 비율이 증가한다. 그렇죠. 진화가 반복될수록 성운에서 점점 더 융합에 의해서 무거운 원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정답은 5번. 19번에 태양계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면 미행성체에서 이제 원시 행성으로 되면서 미행성체 뭉친 모습까지 나와 있고요. 기역 집단은 지구형 행성, 니은 집단은 목성형 행성이 되겠죠. 그렇죠? 기억에 A 과정에서 원반은 원시 태양에서 물질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태양계 성운이 회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니은에 B에서 C 과정에서 미행성체의 개수는 감소한다. B에서 C로 가면서 미행성체는 점차 원시 행성이 뭉쳐지죠. 그렇죠? 감소하겠죠. 니은 맞고. D에서 기역 집단은 니은 집단보다 평균 밀도가 크다. 기역 집단의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보다 밀도가 크죠.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성형 기체죠. 그래서 당연히 밀도가 크다. 지금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5번.
20번의 그림은 태양계 행성을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누었는데요. 질량은 작고 밀도는 큰 A 집단이 지구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크고 밀도는 작은 B 집단이 목성형이 되겠죠. 뭐 이루어진 성분으로 굳이 뭐 보자면 얘는 산소, 규소, 철, 니켈 등의 이제 지구형에서 지구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목성형은 수소와 헬륨의 가스와 뭐 얼음 등으로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겠죠. 기억에 지구는 A에 속한다. 기억 맞고요. 주요 구성 성분이 태양과 비슷한 집단은 B다. 태양은 수소 헬륨이니까 구성 성분이 비슷한 거는 B다. 이건도 맞죠. 디귿의 태양계가 형성될 당시 A와 B는 모두 원시 원반에서, 그렇죠, 원시 원반에서 형성되었다. 정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이제 지구형과 행성형, 목성형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구형과 목성형의 구분이 되는 선이 이제 여기다 그릴까요? 기역 집단과 니은 집단의 구분이 되는 선이 있어요. 이 선을 서리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서리선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워진다라는 거죠. 태양에서 멀어지니까. 그래서 안쪽, 서리선 안쪽은 지구형, 서리선 바깥쪽은 목성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성과 토성은 주로 가스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천왕성과 해왕성은 두 개 짚어볼까요? 두 개는 가스. 그 다음에 뒤에 둘은 얼음으로 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목성형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형성이 됐어요. 거대 주피터는 이제 거대 행성, 빠르게 행성을 만든 후에 주변에 있는 수소 헬륨을 대량으로 포획해서 만들어 더 이제 질량이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1번에 그림 가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 별의 중심부 구조를, 지구를 구성하는 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냈다. A씨는 규소, 산소, 철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지금 탄소 다음에 산소죠. 산소 다음 규소, 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맞아 떨어지나요? 산소, 규소, 철.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자, 기억에 A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산소. 그렇죠. 멘트를 구성하는 물질의 질량비는 규소가 더 많죠. 그렇죠. 규소가 B니까 B가 15나 많다. 맞는 설명이고요.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은 대부분의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이런 식으로 규소, 뭐 탄소 이 정도까지 많이 나왔다면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맞죠. 철까지는 일단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입니다.